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약 150만 명 이상이 KYC 통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오늘 현재 약 79만 개에 가까운 메인넷 지갑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지갑으로 이전된 파이코인은 약 14일 동안의 예비 과정을 거치고 이제 금주부터는 파이 앱을 통한 파이코인의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그동안 합의 가격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실제 가치를 상상해왔던 것이 전부여서 만약 이번 주 거래가 시작이 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3,500만 명이 넘는 활성 채굴자의 일은 지난 3년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암호화폐라는 모토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꿈을 간직하고 현재까지 묵묵히 채굴에 집중해온 가장 큰 규모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탄생하는 것이고 향후 초기 가치를 확인한 후에 더 많은 채굴자 그룹들과 사용자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파이코인의 거래에서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투데이 행사의 하나인 파이투데이 아트 페스티벌이 갖는 의미와 왜 이번 행사가 미래 파이가 웹 3.0의 기반이 될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연일 트위터에서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파이 계정 정지 관련 뉴스입니다. 왼쪽 화면은 베트남 채굴자로 알려진 파이 지갑으로 전체 채굴 지갑이 사용 정지된 사례입니다. 파이코인 거래가 시작될 때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간 P2P 거래나 심지어 가족 간 거래일지라도 그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코인 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이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부정적인 방법으로 파이코인의 거래 가격을 조작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코어팀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지갑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개인 간 혹은 파이 앱을 통한 거래 전송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여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 파이 앱을 통한 파이코인을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하는 경우와 두 번째, 파이오니어 개인 간의 P2P, 즉 파이코인을 개인 간의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하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을 받고 파이를 판매하는 행위와 두 번째, 다른 암호화폐와 파이코인을 판매하는 행위, 세 번째, 미래의 돈과 혹은 암호화폐로 판매를 약속하는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패턴을 추적하고 파이는 방화벽을 통해서 금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거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이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의심 가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원칙의 목표를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고 지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채굴을 통해서 어렵게 성취한 대형 블록체인을 당장 상장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손에 헐값에 줄 수는 없고 미래의 많은 엄청난 비즈니스를 통해서 파이 가격이 그만큼 더 높고 가치 있게 형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테스트넷상에서 노드 관련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통해서 메인넷 노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메인넷 이후에 위의 모든 금지 조치 등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현재 테스트넷을 통해서 진행되는 운영 노드 보상은 언제라도 테스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제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파이 생태계 진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파이파파 코리아 카페에서도 중국인 모더레이터 2명이 광고 후에 저가 매집을 유도한 이유로 모더 자격에서 정지되었던 일과 최근 한국에서 잠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기프티콘을 통한 파이 거래 역시 현금 거래와 같은 성격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래 불가라는 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문하셔서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앱에서 어떤 가격으로 파이가 최초 거래가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혹시 파이코어 팀의 결정에 의해서 특정 파이 앱을 통해서 거래가 시작될지 여부와 함께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 가격으로 시작이 될지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필리핀의 TPG 그룹은
314불을 목표가로 하여서 잠정 45일 동안 운영을 밝힌 바가 있고 파이 200몰은 옥션 방식으로 일단 10불을 목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 지역의 커뮤니티들은 아직도 31만 4천 불을 외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그런 가격을 받아줄 물품 공급자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메인 주제인 파이 투데이 파이 아트 페스티벌 관련 내용입니다. 파이 코어 팀은 약 150만 명의 파이 유저들이 KYC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파이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모든 참여자들은 파이 앱의 채팅룸과 인스타그램 혹은 트위터 등에 자신이 사용하는 파이 사용 아이디 이름과 함께 사진이나 그림 등의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 개인들의 예술적 창의성을 작품으로 만들고 파이 채팅룸 혹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본인의 파이 아이디와 함께 전송이 가능하고 행사 참여를 통해서 작품을 포스팅하면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소유권이 인정되고 파이 네트워크의 서비스 규칙에 따라서 코어팀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발행되는 것에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코어팀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이 네트워크는 가까운 미래에 이번에 출시된 모든 파이오니어의 작품을 NFT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그 자산 가치 인정을 통해서 파이에 보다 더 다양한 사용을 유도하고 웹 3.0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 그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코어 팀은 상표권 관련하여서도 일부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 메인넷을 통해서 거래가 시작이 되면 파이 상표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어팀은 이미 파이 상표 라이센스 관련하여서 따로 서면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그 어떤 파이 상표나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하다고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파이 로고 역시 어떤 방식으로 수정이나 변경하여서 사용할 수는 없고 별도의 서면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엔 그 누구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절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여서 사용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어서 메인넷 이후에 파이 관련 파생 사업을 생각하는 사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이 코어 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커뮤니티도 단순히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영리 사업을 진행한다면 꼭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역시 매우 강력하게 파이코어 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하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코어 팀이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파이 투데이 파이 아트 페스티벌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중국의 해커톤 수상작의 하나인 파이 체인몰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팀이 개발한 세 번째 파이 탈중앙화 앱인 파이 NFT.art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이들은 파이 메인넷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이랜드라고 하는 작품의 이름으로 약 314점을 한정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NFT는 메인넷에 출시될 파이랜드 소유자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커뮤니티 가버넌스 NFT 플랫폼인 즉 파이체인몰이 개발한 파이 NFT.art 플랫폼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하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고 큰 이벤트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파이 NFT가 어떻게 파이 웹 3.0의 핵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NFT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인터넷 시대를 거치고 2000년대 웹 2.0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소셜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의 다양한 창작물이 웹에서 수익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플랫폼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기도 하고 오히려 플랫폼 위주의 수익 창출이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 창작자의 경제가 강화되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탄생하였고 이러한 개인의 창작을 가장 잘 지켜주고 강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블록체인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NFT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이유로 NFT는 크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무이한 애플리케이션은 토큰이라는 개념의 블록체인으로 상품화되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판매가 됩니다. NFT는 디지털 희소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개인 간 거래, 즉 P2P의 가능성을 제시한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이자 토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과 브랜드들이
플랫폼의 중재 없이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대 기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DRM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늘날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NFT 관련 콘텐츠에 특별한 권리를 만들어서 별도의 수탁 플랫폼에 통제해 두지 않고 토큰의 소유자에게 직접 그 권리를 부여하며 암호화 방식으로 토큰 자체에 권리를 묶어서 판매될 때마다 구입한 사람에게 해당 권리가 쉽게 이전되도록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 몇 개가 수백만 달러 가치로 매매되는 것은 그저 NFT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제시한 극한적인 사례의 일부일 뿐이고,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마치고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코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파이 투데이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들의 전략에는 NFT 플랫폼을 커뮤니티의 개발 속도와 맞추어서 파이 상품 거래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여서 향후 디지털 아트, 파이 플랫폼 기반 게임의 아이템, 개인 신상 정보,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NFT 토큰화하여서 파이를 메타버스 플랫폼화하려는 근본적인 웹 3.0의 미래 전략이 그것입니다. 파이코인을 매개로 한 NFT 사업과 메타버스는 진정한 파이 웹 3.0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서 파이코인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사용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파이코인 가격 자체도 급상승하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이코어 팀은 능력 있는 개발 커뮤니티에 가버넌스 중심의 NFT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협업하면서 파이 네트워크는 그들의 자산인 파이 상표권 권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번 아트 페스티벌은 단순 그림 행사의 이상의 것이며, 파이는 향후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모든 채굴자들의 KYC를 진행하고 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과 함께 NFT 플랫폼을 제2의 생태계로 확대 지원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